안녕하십니까. 오늘 미합중국 장로교의 역사는 첫 번째 대영제국의 기독교 교회의 역사와 맞물렸기 때문에 살펴봅니다. 특별히 이제 잉글랜드가 중요한데요. 잉글랜드는 국교회, 장로교, 해중교회 세 형태가 맞물려 있었어요. 국교회는 이제 우리가 앞에 언급한 헨리 8세에 의해서 시작된 그 역사가 있고, 그것에 엘리자베트 1세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다졌죠. 그렇게 갔고, 제임스 1세가 또 당연히 그쪽으로 또 갔고, 그 이후에 계속 명예혁명이 있기까지 계속 국교회로 왕들은 의도했어요. 잉글랜드 왕들은. 그래서 대체로 잉글랜드 왕들은 국교의 주의자였다. 그래서 장로교를 표방하는 청교도들과 다수의 청교도들과 충돌했어요. 나중에 이것이 이제 컨퍼미스트와 넌 컨퍼미스트, 국교의 주의자들은 컨퍼미스트, 나머지는 다 넌 컨퍼미스트로 다 돌려버렸죠. 제임스 1세 시대 그것이 더더욱 심했는데, 그것이 찰스 1세 때 내전으로 갔고, 그때 이제 국교의 주의자들은 컨퍼미스트라 해서 지금의 성공회의 전신이 될 만한 형태로 왕을 중심으로 왕이 교회 수장이 돼서 그런 형태의 괴이한 교회죠. 그거는 정말 괴이한 형태입니다. 그거는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왕이 교회 수장이 된다는 게 말도 안 되죠. 그런 형태에 대해서 이제 계속 싸움이 있었고, 대부분 이제 의회파에는 장로주의자들이 있고 소수의 회중교회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종의 3파전인데 크게는 이제 왕당파 의회파의 싸움이었죠. 그때 소수 웨슨 표준문서를 작성할 때는 5명에 불과, 121명에 5명이면 몇 프로인지 알죠? 그렇게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메이저가 아니었던 마이너주의자. 그래서 그들은 그 당시에는 비성경적이에요. 왜냐면 그분들이 신학이 장로주의자들하고 완전 다르다, 그건 아닌데, 교회의 형태에 있어서는 장로제도가 아닌 회중교회주의를 추구했어요. 극단적인 사람들은 노예제도도 거부하는 형태로. 그건 이제 지난번에 얘기를 했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극단적인 회중교회주의자들, 분리주의적 회중교회, 급진적 회중교회, 레디칼한 회중교회주의자들은 독립교회파라는데, 이분들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프리머스에 정착했다 얘기했고요, 지난 시간에. 후대 이제 좀 온건한 회중교회, 비분리적 회중교회, 노예제도 정도는 인정하는 회중교회가 존 코튼 같은 분인데요. 그런 분들이 이제 후대에 미 아메리카의 잉글랜드에 정착했어요. 이제 이런 형태가 초기에 아메리카 기독교의 형태예요. 초기에 대영 제국의 기독교가 국교회, 장로교회, 회중교회, 회중교회, 이런 형태로 있을 때 이거는 다 교회, 정치, 제도에 대한 견해차예요. 국교회는 감독교회. 실은 감독교회는 이 국교회 전에 잉글랜드에서는 교황의 교회, 교황교회 혹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이렇게 나타난 형태니까 거의 제도가 똑같아요. 그리고 회중교회는 그렇죠. 국교회, 여기는 다 국교에 대해서는 반대예요. 반대인데 이 안에서 소수가 교회 제도 자체를 거부하는, 정치 제도 자체를 거부하는 독립교회 형태로 갔어요. 이렇게 세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국교회 일부, 장로교회 다수, 회중교회 일부, 이렇게 해서 대체로 퓨리탄들은 장로교가 옳다고 봤어요. 그래서 웨슨 표준문서 장로교적으로 정리된 거죠. 이런 역사 가운데 놀랍게도 17세기부터
아메리카에 정착한 회중교회주의자들, 청교도들이 일찍 아메리카 땅에 정착을 하면서 미국은 회중교회로 시작합니다. 회중교회로. 그러니까 미국의 종교의 판은 기본적으로 회중교회예요. 회중교회 위에 이제 장로교회가 씌워지고, 후에 이제 뭐 감리교회도 더 씌워지고, 침례교회도 더 씌워지고, 뭐 루터교회도 더 씌워지고, 뭐 화란의 개혁교회도 더 씌워, 이렇게 돼요. 토양은 기본적으로 회중교회가 먼저 털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장로교회가 이렇게 안착됐음에도 이 뿌리픈 갈등이 있었어요. 미국 장로교회 입장에서 미국 장로교회는 회중교회와의 이 혼합이 좀 있었어요. 자,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흐름 가운데 아메리카의 기독교는 시작됐다. 회중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이렇게 시작했다. 대형적인 기독교 연관해서 미국 기독교의 형태예요. 그래서 미국 기독교는 어쩔 수 없이 시작부터 혼합주의적인 종교 형태로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물론 그래도 완전하진 않지만 독일은 루터교회, 화란은 개혁교회. 여기 또 뭐가 있죠? 스코틀랜드는 장로교회, 잉글랜드 국교회. 프랑스 정도 되면 아예 그냥 거의 카톨릭.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유럽은 국가와 교회가 비슷하게 같이 가요. 이것은 유럽의 특징인데 아메리카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메리카는 다양한 이민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다양한 종파들이, 그러니까 유럽 대륙의 다양한 종파들이 자기 조상들의 종교를 가지고, 독일 사람은 루터교를 가지고,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장로교를 가지고 이렇게 와요. 미국 땅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으로 안 맞죠. 교리적으로도 틀린데. 그래서 기독교 혼합주의. 아메리카 대륙은 기독교 혼합주의로 시작할 수뿐이 없는 한계에 있었어요. 처음 시작서부터. 그 거대한 대륙에 한 교파만 옳다라고 주장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미국 토양이 그래요. 그래서 미국은 시작부터 회중교회, 장로교회, 뭐 감리교회 계속 켜켜이 쌓여가면서 이제 이렇게 있었다가 굳이 이제 언제 혼합되느냐라고 말하면 제1차 대각성 운동 시점으로 1차, 2차, 3차가 돼가면서 계속 혼합이 돼가죠. 그냥 다 뒤섞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사라지고 그냥 그렇게 가장 공유할 수 있는 가장 최소의 공통분모만 가지고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다. 그러니까 이제 교리가 무너지는 거죠. 교리는 말할 수 없고 이제 선교, 구제 이런 것만 이제 말할 수 있는 교회로 돼서 가장 폐해는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 교리가 분명하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자들의 교리니까 16, 17세기 종교개혁 교리니까 그 교리를 미국 땅에서는 말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교회가 돼요. 미국의 기독교는 장로교회죠. 개혁신학이 사라질 수뿐이 없는 구조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있었죠. 초기에는. 근데 후기로 갈수록 점점점 교리는 사라지고 교리보다 삶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교리를 배제한 인간의 경건성을 더 축혀 세우는, 그래서 독일의 경건주의에 영향을 받은 듯한 그런 형태의 종교로 넘어가 버립니다. 교회 본질이. 그래서 이제 교회 본질이 변질되었다 이렇게 미국 기독교는 말할 수 있어요. 혼합주의로 갔다. 그러니까 교리는 말할 수 없는 교회가 된 거죠. 이런 흐름 가운데 이제
장로교도 세워집니다. 이 교리사는 장로교의 교리사를 중심으로 전개하기 때문에 당연히 장로교의 교리사를 기준으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로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장로교회, 신대륙 장로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에서는 다음 시간에, 오늘은 대충 이 흐름 가운데 이 정도만 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해중교회 들어오고 장로교회 들어오고 감리교회 들어오고 침례교회 들어오고 계속 들어오면서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다가 이 좀 이질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는 미합중국이라고 나라의 국가 통합에 굉장히 걸림돌이에요. 이 각 종파가 들어와 있는 형태가 그냥 이렇게 모래알처럼 탁탁탁탁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니까. 근데 제1차 대각성 운동은 종교적인 부분보다는 사회적으로 아메리카 대륙, 즉 미국에 있어서 하나 아메리카 정신을 이루는 촉진제 역할을 했어요.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시작으로 2차, 3차 가다. 그래서 그게 종교적으로는 혼합주의적인 위험성이 있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관점에서는 매우 미국이 하나의 나라로 가는데 도움이 된 사회운동 같은 형태가 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면.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사회학적인 관점에 접근하면 제1차, 제2차, 제3차 대각성 운동은 미국 사회를 하나로 뭉치게 하는 그런 게 있었다. 종교로 갈라지면 나라가 하나 되기 힘들잖아요. 그러나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기독교 혼합주의로 나갔다. 애석함이 있죠. 우리 입장에서는. 어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각성 운동을 다음 시간에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